무혐의 납득 안 된다는 국민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고심이 많으시다는 얘기했는데 수심이 직권으로 소집할 계획이신가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오늘도 다음해를 말했습니다. 결국 수사심의위원회 신청 이 사람이 더 빨랐는데요. 바로 최재형 목사입니다. 수심위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 다른 선물의 의미는 청탁의 의미가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을 줄 때 어떻게 순수하게 감사의 뜻으로만 줬다고 이렇게 검찰이 판단할 수 있단 말입니까? 준 사람도 청탁이라는데 직무 관련성도 있다는데 검찰이 왜 부인을 하냐 이런 논리입니다. 최 목사의 입장과는 무관하게요. 여러 신문을 찾아봐도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검찰에 대한 반응은 좋지 않습니다. 더 창피해지지 않으려면 수심이라도 하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함께할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김윤영 전 국민의힘 부대변인, 배수진 조국혁신당 대변인,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동학 의원님, 네. 이원석 검찰총장이 난감한 것 같습니다. 계속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거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상황일까요? 우선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과정부터 지금까지 늘 말씀해 오셨던 법치주의라고 하는 게 국민의 눈높이하고는 완전히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께서 느끼셨을 겁니다. 네. 이런 지점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경우는 지난 5월 2일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전담 수사팀을 꾸려라라고 지시를 했고 5월 말까지 국민들께 결과를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급작스럽게 중간에 인사 조치가 되면서 중앙지검장도 바뀌고 여러 지검장들이 다 바뀌게 됩니다. 그때 또 7초 침묵을 하면서 그때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당연히 국민들께서는 무언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아직까지도 결국에는 이렇게 무마하는 결과가 나오게 된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게 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은 말만 하고 행동은 하지 못하는 로봇가 아니었냐. 그러니까 식물총장이란 얘기가 나오고 허수아비 총장이란 얘기가 나온 겁니다. 예.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완전히 무너졌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참 많은 얘기를 하긴 했죠. 그런데 수사 결과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입니다. 오늘 조간신문입니다. 어제 오늘인데요. 이건 뭐 진영이라거나 아니면 논조의 문제라기보단 이젠 공정과 상식의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검찰 스스로 논란 키운 김 여사 명품백 무혐의 결론, 조선일보가 어제 사설로 썼고요. 김 여사 명품백 무혐의 결론, 수사심의위 검토라도 거쳐야. 이원석 총장 예외 특혜 성역 없는 엄정 수사 그리 강조하더니 점점점. 검찰 명품백 무혐의 특별감찰관으로 논란 매듭을이라는 사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님, 이 정도면 여론은 상당히 검찰에 비판적이라고 봐야겠죠? 네, 저게 상식이죠. 저게 상식이고요. 지금 가뜩이나 유례없는 우리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출장 조사 서비스 때문에 네. 지금 국민들이 격앙돼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무혐의 결론을 내는 건 진짜 불난데다 기름 붓는 꼴입니다. 원래 판사는 판결로 봐주지만 검사는 불기소로 봐주는 법이에요. 거기서 이제 티나지 않게 봐주는 거에서 검찰의 권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 너무 티가 났어요. 국민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봐줄 생각을 합니까? 정말 간도 큰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일로 인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라고 말을 해도 사실 변명할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요. 아무도 검찰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검찰이 그동안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우리나라 검찰은 사실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기소 독점권이 강하고 권한이 큽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그동안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거는요. 그래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정치인들 갖다가 기소하고 그다음에 무소불위 권력을 누리는 우리 재벌 회장들도 데려다가 기소하고 해왔기 때문에 정의와 공정이 살아있다고 봤기 때문에 명맥을 유지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불공정한, 이렇게 비상식적인 결론을 내리잖아요. 이건 검찰 스스로 문을 닫는 자해행위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국민 여러분 모두가 느끼게 될 거예요. 검찰이 도대체 왜 필요한가? 이건 검찰 스스로
자신의 호흡기를 떼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됐고 상당한 충돌도 있었습니다. 법무부 장관도 출석을 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검찰의 이 결정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결정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고 법무부 장관이 의견을 내리는 건 적절하지 법무부 않다고. 장관님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 방금 내가 읽어드렸잖아요. 규정이 답변하십시오. 없어서 처벌을 법무부 못한다면 장관으로서 개인적인 의견은 의원님께서 뭡니까? 입법을 해주셔야죠. 국민권익위원장까지 하신 위원장께서 처벌 규정이 규정이 없는 게 모자라서 아닙니다. 처벌할 수 없다면 거기에 공직자의 맞는 배우자의 규정을 만들어 주시고 집행하라고 하셔야지. 지금 그 규정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면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집행을 하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 지금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고 대통령께서 하면 특검일 때에 제3자 뇌물죄라고 지인에게도 경제적 공동체를 적용했습니다. 그거는 구성 요건이 한 집에 다른 살고 그 있는 부분은 지금 배우자가 뇌물에 준하는 금품을 받은 것은 그 부분은 왜 이거는 구성 요건이 마음대로 다르다고 그런 생각합니다. 식으로 경제적 공동체보다 더한 관계인데도 그걸 무혐의를 줍니까? 그걸 제가 법을 만들어야 됩니까? 규정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무슨 엉뚱한 소리 합니까? 그 규정이 있으면 규정대로 그런데 처리할 그게 겁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말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전지검 그 말씀은 또 특활비에 심하신 거 관해서 아닙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찾아주신 김윤영 위원님. 법무부 장관이 그럼 제가 법을 만들어야 합니까? 이렇게 되물었거든요. 이런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런 문제가 된 것 자체가 되게 송구스럽게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번 사건을 사법의 영역에서 국한해서 본다면 복잡한 사건은 아니죠. 사실 규명이 다 되는 사건이고 법리 해석만 남은 문제지 않습니까? 예. 법리 해석 문제에 있어서는 법무부 장관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게 충분히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건은 사법 영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 영역이 복합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정치 영역과 사법 영역이 혼돈돼서 나옴으로써 발생하는 저런 언쟁이 일어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네. 사실 법무부 장관이 저 자리에서 물론 결과적으로는 언쟁이 벌어졌지만 즉답을 피함으로써 언쟁을 피하고 싶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입법의 부재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전현희 의원의 질의 자체 의도가 어떤 다음 질의가 분명히 정치적 해석을 요구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최대한 그 논쟁을 피하고 싶었지만 결과적으로 얘기해서 언쟁이 벌어졌고 그 언쟁이 국민들 눈높이에는 맞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굉장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박 장관의 규정이 없어서 처벌할 수 없었다라는 논리, 주장 이게 법조계에서는 반박도 있는 것 같아요. 배수진 의원님. 예,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는 거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 처벌 조항이 없는 게 공직자가 우회해서 배우자를 통해서 금품을 수수하게 된다는 그런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이번에 인권위원장 후보자가 되신 안창호 후보자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헌법재판관을 하실 때 결정문에 이런 의견을 또 피력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벌 규정이 없는 건 맞는데 이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배우자를 통해서 우회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청탁금지법상으로 김건희 여사가 피해가기만 하면 되느냐라는 건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전현희 의원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공직자의 신고 의무, 반환 이것도 아직 남아있는 것이고요. 예. 그것보다 뇌물죄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이런 것들 조금 더 국민들이 잘 알 수 있는 그동안 익숙했던 그런 범죄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이 청탁금지법상 규정이 없어서 처벌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일단 넌센스이고요. 예. 아까 정치 영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 눈높이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간단하고 허무하게 내릴 결론을 7개월, 8개월 끌어서 냈습니다. 일단 이상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7, 8개월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것이 국가 기록물이네, 아니네. 그런 논쟁도 엄청 있었고요. 그리고 몰카 공작이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계속 있었고 그다음에 심지어 행정관이 김건희 여사가 돌려주라고 했는데 내가 깜빡 잊었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까지 그런 이야기들이 다
온 국민이 알고 계시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검찰이 마지막으로 결론을 낸 것이 이런 허무한 결론이라면 어떻게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검찰이 내린 결론을 종합해 보면 딱 이겁니다. 스토커, 최재형 목사를 계속 스토커라고 주장을 하시니까요. 스토커가 몰카를 들고 가서 감사 표시를 하고 온 그런 사건으로 규정이 되는 그런 어이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그렇군요. 자, 법조계에서 여러 엇갈리는 의견들을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무혐의가 맞다라는 쪽에서는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금품수수 처벌 조항이 없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고요. 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도 인정하기가 어렵다. 대통령의 신고 의무도 그래서 없다. 청탁금지법뿐만 아니라 알선수재죄를 적용하기도 쉽지 않다. 이런 논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무혐의로만 볼 수는 없다. 다퉈볼 만하다. 이런 의견을 주신 분들은요. 공직자 배우자가 고가 선물 받아도 문제 없느냐라는 국민 눈높이를 일단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대통령 직무도 좀 폭넓게 해석할 수 있다. 과거에 판례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뇌물죄와 알선수재죄를 적용할 수도 있다. 과거에 그런 비슷한 사건들이 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오늘 공수처장이 우리는 알선수재죄를 검토해 볼 수 있다라는 입장을 나타냈거든요. 오동훈 공수처장이 법사위에 나와서 했던 발언입니다. 그러면 이동학 의원님, 네. 검찰에서는 이게 안 된다라고 결론을 내린 건데 공수처가 이거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읽히거든요. 네, 여러 가지 논리들이 부닥치고 있으니까요. 반대의 논리도 당연히 저는 이 참작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수처장은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분이잖아요. 저는 이것도 역시 무마될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일단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지금 이렇게 결정 내린 것이 앞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가 여기에서도 굉장히 회의적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그 이전의 사례를 보게 되면 조국 대표의 경우 자녀가 장학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재산상의 이득을 얻었다. 자녀 제재 규정도 없습니다. 배우자 규정도 없지만 자녀 제재 규정도 없어요. 예. 그런데 자녀가 장학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재산상의 이득을 얻어서 지금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기소도 됐고요. 검찰이 그때 했습니다. 2심까지 유죄가 나온 거죠. 네. 그리고 기소까지 되고 역시 이렇게 판결까지 나온 상태였고 그리고 지금 서울대에서 해임 조치까지 당했어요. 지금은 이제 국회의원이 돼 계시지만 과연 법리가 모든 사람에게 만인이 평등한 상태로 적용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쳐다보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청탁금지법 8조 사항인데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회 이상 100만 원 금품을 받는 거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직자가 그것을 안 날로부터 바로 즉시 반환하고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김건희 여사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한다면 대통령도 빠져나가게 되는 법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얼마만큼 인정을 하겠는가 싶은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과거에 우리 대통령들을 보게 되면 가족들이나 형제들이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어요. 네. 그러면은 그거를 다음 정부까지 넘기지 않고 자기 정부 때 사실은 그 부분을 해결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다음 정부에서 그 정도 해결했으면 더 이제 이 파지는 않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국민 분노와 공분 너무 많이 샀고요. 이걸 이런 식으로 수긍할 수 없을 정도로 마무리를 하게 되면 저는 야당이 꼭 정부를 다시 되찾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당에서 누군가 다른 대통령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은 다시 수사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 굉장히 불행한 씨앗을 윤석열 정부에서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김성열 의원님. 네. 오동훈 공수처장이죠. 공수처장의 발언은 원론적인 발언이었다고 보세요? 아니면 수사 의지를 나타냈다고 보세요? 수사 의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거 너무나 상식적인 발언이에요. 제가 수차례 이건 청탁금지법이 아니라 뇌물 또는 알선수재여야 한다. 이게 상식이다라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야 상식을 제대로 얘기하는 분이 한 분 나온 거죠. 자, 말씀을 드릴게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서 청탁을 받고 금전적 대가를 받으면요. 이거는 뇌물, 자신의 직접적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알선수재입니다. 이 지금 김건희 여사요. 자,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과 경제적 공동체라는 건 당연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박근혜, 최순실 이 두 사람 갖다가 지인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공동체로 묶었는데 부부를 어떻게 경제적 공동체로 안 봅니까? 네. 그리고 영부인 자체가 공무원이세요.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직무 관련성이 없다. 지금 이러거든요.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인데 행정부에서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관련성이 없습니까? 국립묘지 안장 보훈처가 하죠. 그럼 보훈처 장관 누가 임명합니까? 대통령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청탁이 전달이 안 됐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청탁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면요. 청탁은 이행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뇌물죄나 알선수재에선 청탁이 있기만 했으면 됩니다. 이건 분명히 김건희 여사한테 얘기를 했다라고 준 사람도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최 목사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그걸 보훈처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안내를 누구누구랑 통화를 하면 된다라고 알려줬단 말이죠. 이거 인정 안 되면요. 기존에 정치인들 중에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이요. 국회의원은 사실상 행정부가 아니에요. 그럼 국회의원들이 뇌물 처벌받았던 사람들이요. 다 무죄 받아야 돼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만 이제 최 목사 자신도 원래 뇌물과 알선수재는 준 사람도 처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 목사 자신도 좀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처벌을 감수하겠다고 자기가 얘기를 하잖아요. 선물 아니었다. 뇌물이었다. 지금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수사 똑바로 해야죠. 네.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김윤영 의원님. 네. 지금 맞다 아니다 이렇게 양쪽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한쪽은 맞고 어느 한쪽은 틀린 것 같지가 않고 다 일리가 있어요. 김윤영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무혐의가 맞다 쪽의 논리들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왜 그러냐면 최재형 목사가 진술을 번복했었죠. 처음에는 청탁이 아니었다고 했다가 청탁이었다고 주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본인이 법사위 출석을 해가지고는 이 청탁을 한 이유가 그 가방을 준 이유에 대해서 보안이 뚫리는지 경호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반응을 떠보기 위해서 본인이 했다. 스스로 언더커버라고 자청을 했거든요. 그런 공작, 정치 공작이 들어간 부분은 분명히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런 판단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지적 사항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김건희 여사가 좀 사과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실의 입장이 필요한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사법유령에서 법리적 다툼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저는 무혐의 나오는 것이 그래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건 저도 동감하지만 법리적 영역에서는 맞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동훈 대표가 이에 대해서 눈높이 강조를 계속 해왔었거든요. 한번 볼까요? 1월 18일 이때는 이제 총선 전입니다. 명품백 수수 관련된 논란이 있으니까 국민이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대통령실하고 거의 충돌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라는 입장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 이제 대표가 되고 나서 출장 조사 논란이 있었을 때 검찰 수사 방식 정하는데 국민 눈높이를 고려했어야 된다라는 입장도 냈습니다. 그리고 사법적 판단은 국민 눈높이에 따라서 했을 것이고 팩트와 법리가 맞는 판단이다라고 해서 갑자기 8월의 입장은 국민 눈높이가 좀 다른 눈높이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배수진 의원님,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달라졌다고 보세요? 원래부터 입장은 확고하셨던 것 같고요. 말씀만 국민 눈높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월 달에는 총선을 위한 발언이었고 7월에는 전당대회를 위한 발언이었나요? 정치적 수사가 많이 가미된 거라고 보고요. 한동훈 대표야말로 어떤 그 누구보다 수사와 기소와 이런 것에 정통한 전문가 아닙니까? 근데 국민 눈높이뿐만 아니라 본인의 눈높이에서도 이게 어떤 수사인지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 눈높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유수의 언론들이 다 일제히 비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해도 너무한 거니까요. 이 7개월, 8개월 동안 여당 국회의원, 장관, 권익위 공무원, 검찰 모든 사람들이 다 동원이 돼서 김건희 여사 면죄부 주는 대 프로젝트를 지금 수행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거의 막바지에 온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여당 대표로서 그리고 본인이 굉장히 수사 전문가로서의 그런 경험을 살려서 말씀은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 국민들이 국가 권력을 김건희 여사의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사용한 이 사태에 대해서 그 분노하고 있는 그 사태에 대해서 반드시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문제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어떤 현안에 대해서
해결하려는 능력이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예. 뭐 지금 뭐 영수 회담이나 그 야당 대표 간의 회담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저희가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도 입 한 번 뻐끗하지 않으셨고요. 김대중 대통령 추도식에 가셔서는 그 추도문을 낭독할 때는 영정을 향해서 하는 그런 기본적인 예도 갖추지 않아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예.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벌써 이제 식물 대표냐, 아까 뭐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회 이야기는 뭐 아바타 소리까지 지금 하셨는데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뭐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진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어떤 상식적인 발언을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암담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한동훈 대표의 본인의 시각과 입장을 나타내야 된다. 구체적으로 그 말씀인데 김인영 의원님 지금 검찰에서 불기소로 완전 결정을 해서 발표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 발표가 나온다면 그 뒤에 뭐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에 대한 반박 혹은 법리적인 문제와 별개로 정치적인 뭐 사과 요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의견 표명 형식으로 나올 것 같죠. 한동훈 대표의 성장상 그런 어떤 이슈에 대해서 현안에 대해서 피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어떤 이슈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온 거에서 기자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선별하거나 피하지는 않기 때문에 최종 결정이 나오면 어떤 입장 표명이 저는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예, 그게 다른 이제 패널들 국민의힘 쪽에 나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과 요구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그 맥락이 읽히는 발언들도 있고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또 어떤 발언이 나올지 지켜보고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